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장 수익을 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죠. 내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에요. 어,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매수를 결정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일들이 꽤나 자주 있죠. 이건 누구나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일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잃는 것을 훨씬 싫어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게 왜 계속 떨어질까? 왜 급락했을까?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죠.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고 뉴스도 보고 뭐 종토방에서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이유 어떤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이유를 들었을 때 이 이유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악재라면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 뭐 큰 사건 사고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재난 막 뭐 그 회사의 사업장에 막 무슨 지진이 났거나 불이 났거나 뭐 아니면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뭐 이런 재난들이나 이 회사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뭐 어닝 쇼크가 나와서 뭐 그렇다거나 이런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죠. 왜냐면 명확하니까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시원하게 팔고 나오면 되죠. 팔고 나와서 뭐 술 한잔 하던가 하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불확실성이 있는 뭐 루머 혹은 사건이 발생해서 그게 이유라거나 아니면 찾아도 딱히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유가 딱히 없을 때는 예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나 뭐 거시적인 환경에서의 불리함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추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있는 루머나 사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나만 이제 떨고 갑자기 올라가 버릴까 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 아프게 생각을 하죠. 또한 우리가 그 주식 뭐 HTS나 MTS에서 보면은 평가 손실액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변화도 하고 그런 손실 금액을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손실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기피하려는 심리가 예전부터 본능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이제 고대로부터 생존해오기 위한 어떤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손실에 대한 사람의 심리적 타격은 이익을 봤을 때 2.5배 수준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제 떠져 있는 계좌를 이제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받는 심리적 타격이 있는데 이 크기가 플러스 25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할 때의 기쁨의 크기와 맞먹는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해보면 뭐 작은 금액의 손실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희망회로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 이유가 일시적인 이유가 아닐까, 혹은 개미털개가 아닐까, 좋게 해석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며칠 후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겪다 보면은, 이게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계속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철저히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말을 해요. 감정을 최대한 없애고 이성적인 판단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가 있어요. 바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늘 지금 시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뭐 당장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기서 뭐 얼마까지 갈지는 누구도 당연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알면 신이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단기적인 흐름은 누구도 모르는 이제 공평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파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희망으로 홀딩한다는 것은 확률이 낮은 쪽에 이제 기적을 바라면서 베팅을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런 확률이 낮은 베팅을 계속 할수록 계좌 손실은 점점 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잘라야 되는 방법뿐인데, 내 예상과는 다른 이제 하락 흐름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뭐 이런 데서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다시 내가 팔고 나서 갑자기 나만 버리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흐름이 깨졌고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이 작을 때 잘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위치가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 나는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못 자르면은 여기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손실이 누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못 자르죠. 왜냐면 여기서보다 심리적 타격이 2배고 3배가 되니까. 100만 원에서도 타격이 너무 힘들어 자르기가 힘든데 200만 원, 300만 원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이 심리적 타격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 상황을 강제 존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강제 존버했는데 몇 년이 흐르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언젠가는 내 본전까지 다시 올라오더라.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절대 아니죠, 좋은 방법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전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기적적으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올라온다고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가는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만약에 여기서 본전에서 다시 본전을 회수했다고 쳐도 이 시간이 자체가 돈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하락하니까 결국은 손해를 본 거죠. 이때 회수한다 해도. 그냥 사람 심리적으로만
아, 나는 이제 본전 잃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정신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흔히들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워런 버핏이 장기 투자의 이제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무조건 이제 계속 보유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워런 버핏도 코로나 때 항공주들을 다 손절했어요. 손절하고 뭐 이외에도 뭐 중국 기업에 대한 손절이라든지 손절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도 리틀 버핏 이제 빌 에크먼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렇게 큰 돈도 손절을 합니다. 이들이라고 안 틀리는 게 아니죠. 버핏이 이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이유는 손절할 주식은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잘 수익률이 잘 나는 이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엄청난 수익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투자라는 게 자본을 굴려서 이렇게 계속 불리기 위함이지 강제로 이렇게 묶여서 몇 년간 손실 상태로 버티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자르고 다음번에 더 신중한 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노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흔히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이런 투자의 과정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내다보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유니티의 경우도 볼까요? 유니티는 사실은 제가 관심 있어 하고 투자하는 대상 중에 투자하는 되게 여러 개의 기업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사실 여기에 저는 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유니티는 지금 얼마 전에 영상을 찍어드린 대로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죠. 유니티가 어, 다음 이제 새로운 요금제를 어떻게 내놓고 그 요금제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유니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유니티 같은 경우도 각자의 방식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이거는 지금은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뭐 수평적인 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평선들이 여기 깔려 있는 거 장기 이평선들을 보더라도 지금 가격은 모두 이탈한 상태죠. 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 갑자기 새로운 요금제가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혹은 뭐 어떤 뭐 애플과의 협업 뭐 이런 큰 프로젝트 호재가 발표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치만 이거는 그냥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정일 뿐이고 하나의 작은 확률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흐름이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주말이니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익성이 좋을 만한 투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이나 좋아요, 뭐 댓글까지 한번 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